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진입니다. 오늘은 권선아 기자가 학예 휴가를 가서요. 오늘은 또 둘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죠. 예, 잘해봅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 기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왜 아파트 가격들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네. 아직 뭐 아파트 살 계제는 안 되지만 네. 주식처럼 저런 아파트에도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음. 만약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한번 고려는 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쩌다가 이제 아주 가끔씩 압구정동에 뭐 현대 아파트를 지난다거나 차 타고 올림픽대로 지나다니면서 거기 아리팍이라고 아크로 리버파크 뭐 이런 아파트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와, 저런 아파트 저렇게 비싼 아파트지만 저런 아파트를 리츠 같은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서 한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쪼개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꿈 같은 얘기 아닐까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이론상으로 생각을 하면 가능해요. 건설사가 됐든 뭐 엄청나게 큰 손이 누가 됐든 간에 아파트 분양하는 사업을 통째로 이렇게 벌일 때 필요 자금을 일부라든지 아니면 리츠나 부동산 펀드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하면 그리고 또 리츠 부동산 펀드 이거를 이제 공모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면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하니까요.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가 조금 다르긴 한데 형식상 오늘은 이제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니까 뭐 그거 두 개의 차이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할게요. 그런데 그럼 강남 노른자 땅에다가 일반 투자자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는 거는 뭐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좋을까요? 좀 어렵겠죠, 그런 부분은. 사실 돈 되는 사업이 뭐가 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까지 차례가 잘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 전에 기관이라든지 뭐 법인들, 외국인들, 뭐 사모펀드 뭐 이렇게 큰 손들이 먼저 다 이렇게 해 드시죠. 그래서 개인들한테까지 이제 차례가 돌아오는 공모, 뭐 하는 리츠, 부동산 펀드 이런 간접 투자 상품들은 그런 핵심지가 아닌 경우가 또 많고 또 아파트가 아니라 주로 오피스 빌딩 아니면 어떤 쇼핑센터 같은 리테일 시설 이런 상업 시설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이제 항상 거기는 고정적으로 월세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그 월세로 리츠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을 나눠줄 수 있게 뭐 그렇게 만들죠. 뭐 거꾸로 해서 이런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는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월세 나오는 자산, 그런 상업시설이 이런 리츠를 만드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데 잘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숫자로만 놓고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상업시설에 투자하는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렇다고 해도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 뭐 이런 것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런 리츠 주가도 많이 뛰었겠어요? 이지던스 리츠라고 작년에 8월에 상장한 리츠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거 따라가고 주가가 같이 오르는 그런 구조의 리츠는 아니에요. 이거는 임대 아파트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임대 아파트 월세를 받아서 배당하는 리츠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이제 아파트를 항상 짓고 공사를 하는 중인데, 구체적으로 인천 부평역 근처에 있는 부평 더 샵, 포스코 건설이 짓는 부평 더 샵 아파트를 공사 중인데, 이게 5,678세대 굉장히 큰 대단지예요. 이 중에서 리츠는 이제 3,578세대, 절반 이상의 세대수에 투자를 합니다. 나머지는 거기 사시던 원래 이제 원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게 좀 있고, 또 인천시가 소유한 공공 임대주택 물량도 좀 있고 합니다. 이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이 리츠가 투자를 하는 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3,578세대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민간 건설사에서 지어서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이거든요. 이건 이제 다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8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임대를 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나면 시행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서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분양 전환 권리를 주든지 아니면 통으로 전부 다 매각을 해버리든지 그건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그 임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하는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더군다나 워낙에 좀 단지가 커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 중에서 9,200억 정도를 투자가 가능하게 에쿼티로 조성을 했어요. 이 에쿼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 형식을 말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자금 중에서 일부를 이지스 자산운용이 운용을 하는 그 사모펀드가 있거든요. 여기가 먼저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지스 151호, 그다음에 이지스 166호 이 두 개 사모펀드가 거기 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이제 공모를 하면서 이 두 개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편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증권이라는 게 그 펀드의 권리니까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 아파트 사업에 리츠가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펀드가 미리 이 사업에 아파트 짓는 사업에 평당 한 923만 원에 매입을 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리츠가 나중에 985만 원에 편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웃돈을 주고 편입을 한 거죠. 그럼 이게 되게 비싸게 한 거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를 미리 2017년에 이지스 사모펀드가 수분양을 받았어요. 먼저 받는 거 원분양을 이제 수분양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수분양 가격이 그 당시에 감정가가 평당 1,15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공주 임대주택 같은 거 지을 때는 분양가를 조금 싸게 그 불화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감정가의 처음에 85%로 분양을 받아서 그 가격이 됐던 거였었죠. 그럼 2017년에 1,150만 원이면 지금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그 시세 차익을 다 갖는 거예요? 그렇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안타깝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리츠는 그러니까 이지스 사모펀드들이죠. 얘들이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시세 차익을 내는 것보다는 배당에다 초점을 맞추고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나중에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거나 이제 매각을 할 때 그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평가 가격만큼. 근데 이제 나중에 매각을 해야 생기는 이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예상할 수만 있는 이익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그 당시에 가서 시세가 폭락이 되어 있다면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에쿼티를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주식은 나중에 매각 차익이 나면 그 매각 차익을 대부분 다 갖고 가는 대신에 그 중간에 배당 같은 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주식이 있고 또 어떤 우선주는 연 5%에서 5.5%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는데 나중에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뭐 그 이익이 아주 조금만 가져갈 수 있게 만든다거나 또 어떤 우선주는 그 매각 차익 뭐 10%만 받는 조건 다른 거를 권리를 보장받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우선주의 종류마다 권리를 다 다르게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지스 사모펀드들은 그 우선주들을 고루 편입을 하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배당을 많이 받는 그 우선주에다가 이제 거의 몰빵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주식도 조금씩 담아서 매각 차익이 생기면 조금 더 챙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배당 위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배당금은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그 다뤘던 맥쿼리 인프라처럼 1년에 2번, 6월 말하고 12월 말에 결산을 해서 이제 배당을 해주거든요. 작년 12월에 주당 130원을 배당을 했어요. 이번 상반기에도 아마 이제 130원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츠가 처음에 이제 공모할 때 당연히 5,000원으로 공모를 했었고 또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연 5.2% 배당을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나눠주니까 두 번 나눠주니까 그 130원씩 두 번 주면 그 액면가 5,000원 대비로 딱 5.2%가 되는 거죠. 그럼 임대 아파트 말고 일반 아파트에 투자하는 리츠나 뭐 주식, 부동산 펀드는 없나요?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아닌데 상품이 있긴 있어요.
이게 마침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다음 주에 공모를 하는 리츠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식 상품명이 영종 하늘도시 2차 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되게 길죠. 이름이 기네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리츠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종 하늘도시 리츠라고 부를게요. 이게 올해 2월에 그 인천 영종 하늘 신도시에서 그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분양을 했었어요, 이미. 이게 이편한 세상 센텀베뉴라는 이름이 붙은 아파트인데, 그때 이제 청약 경쟁률이 7대1이 넘었대요. 이 아파트에 이제 시행 사업에 투자를 하는 리츠인 거예요. 네, 미리 말해두지만, 이 리츠도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딱 연 5.2% 수익 주는 거, 요건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이 5.2%인데 그럼 월세로 배당을 주는 게 아닌가 보죠? 이거는 그 아파트 이제 공사 비용 일부를 이것도 똑같이 에쿼티로 조정을 해서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발행을 했고, 이 리츠는 이제 중간에 이번에는 사모펀드 없이 그냥 바로 우선주에 직접 투자를 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여기 이편한 세상은 임대 아파트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분양을 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2월에 청약을 했을 때 청약을 넣어서 당첨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계약금을 냈을 거고, 그다음에 중도금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나눠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입주할 때 잔금 내고 입주를 하겠죠. 그러면 그 잔금까지 다 받으면 그동안 공사에 들어가는 그 투입된 각종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이제 회수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리츠도 아파트 입주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들어간 투자 원금하고 약속한 그 이자 연 5.2% 수익금 돌려주고, 이거는 청산을 하게 돼요. 그 6개월 단위, 아까 그 처음에 말했던 이지스의 어떤 그 리츠처럼 6개월 단위라든지 아니면 뭐 1년 단위라든지 이렇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건 아닌데, 마지막에 청산할 때 원금하고 연 5.2% 수익을 한꺼번에 딱 돌려주고 뿅 하고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년 만기, 뭐 3년 만기 예금이랑 좀 비슷하죠. 대신 이제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리츠 청산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이게 아까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하고는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없어질 걸 이건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투자입니다. 그럼 언제 청산하는데요? 2024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좀 늦은 것 같네요. 아파트 입주가 그거보다 1년 빠른 2023년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늦죠. 원래 이제 이런 종류의 그 실물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마지막에 이익을 나누고 청산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다른 종류의 상품들도. 근데 뭐 2024년 2월까지 그 기간까지 꽉꽉 채워갖고 연 5.2% 수익을 보장을 받는 거니까 뭐 만기 2년 6개월짜리 뭐 예금에 가입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LS 같은 상품도 사실 중간에 뭐 6개월 단위 조기 상환을 못 받으면 그것도 만기가 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투자한 부평 더샵 아파트도 8년 후에 분양을 전환하든 아니면 매각하든 판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매각 차익을 나눠주고 청산하는 건가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 영속형 리츠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아파트 말고도 다른 자산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다른 자산을 편입을 했습니다. 명동하고 홍대역 근처에 지금 한참 짓고 있는 이제 코리빙 주거시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곳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지스의 다른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한 데를 그 사모펀드에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식으로 이제 간접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코리빙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 잘 몰랐던 건데 이게 겉에서 보면 그냥 오피스텔 건물 비슷한데 그 안에 보면 주방이라든지 식당, 뭐 거실, 세탁실, 뭐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게 각자의 개별 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층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같이 쓰는 형태. 그러니까 주거시설 따로, 편의시설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구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임대주택처럼
그런 것들은 보통 한 2년 단위, 1년 단위로 장기 임대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리빙 시설은 1박 단위 단기 계약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일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외국인들이 주로 쓰는 레지던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이거 말고도 또 추가로 다른 자산을 편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이지스 리츠는 뭐 청산 없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좋은 거예요? 글쎄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뭐 투자자 성향, 투자 기간, 뭐 투자 계획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영종 하늘도시 리츠는 2년 반 투자에 연 5.2% 이거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또 이 편한 세상에 짓는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니까 이거 DLNC가 짓는 거잖아요. DLNC가 아파트 시공 책임 전부 다 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최종적으로 잔금 안 내고 입주 안 하는 분이 나오면 아파트가 이제 빌 텐데 그런 아파트가 만약에 나오면 LH가 이거 전부 다 떠안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대신에 이 영종하늘도시 리츠 같은 경우는 2년 반짜리 시한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환매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만기 청산 받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2%를 주는데 이건 6개월 단위로 그 중간에 잘라서 배당금을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또 주식 종목으로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냥 팔아버려도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주가 하락하면 또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또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당금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새로운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제시한 배당률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이지스 자산운용 쪽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번에 투자한 그 코리빙 시설이 연 6%에서 7% 정도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금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 쪽에서는 연 5.2% 처음에 약속한 그 수익률을 훼손하는 신규 투자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한 5,400원 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5,050원도 이제 깨진 것 같던데. 근데 반대로 덕분에 이제 배당 수익률은 처음에 약속한 한 5.2%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료 수입이나 뭐 확정된 이익도 좋지만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에 투자할 때 기대하는 게 뭐 시세 차익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시세 차익을 나눠 갖는 상품은 없나요? 지금은 없는데 그 금융이 발전을 하면 언젠가는 그런 상품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데 워낙 관심이 많아서 10년 전쯤에 그 관련된 상품들을 다 한번 훑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봐도 주거 시설에 투자하는 그 국내 부동산 펀드가 이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이런 아파트 같은 데 투자하는 이런 투자형 상품, 리츠든 펀드든 이런 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10년 지나서 나오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파트의 주인이 그 리츠 혹은 이제 부동산 펀드 이런 그런 게 나와서 소액 투자자들도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건 왜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유, 저런 아파트 한 채 갖고 월세나 받으면서 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그냥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이거 매수하면 월세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로 배당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웬만한 그 아파트들은 월세 수익률 계산해 보면 2%에서 3% 그 사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리츠로 투자하면 그 2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취득세니 재산세니 이런 거 낼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말해도 그분들이 안 할 거 잘 알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월세를 얘기를 하지만
다들 이제 속마음은 시세 차익에 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종도 이 편한 세상에 투자하는 리츠는 언제 공모하나요? 이거 다음 주에요. 다음 주 21일부터 23일까지 수목금이죠. 이 3일 동안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60억 원 규모인가? 공모 규모가 되게 작은데 이게 또 아는 사람들만 아는 상품이라서 경쟁률도 높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미달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유튜브를 몇만 명이 본다라고 하면 이거 보고 또 청약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다 해먹자고요. 참고로 사실 저도 작년 1월에 이거랑 비슷한 리츠에 투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청산배당금을 돌려받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고향 삼성지구에 짓는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 타운하우스였는데 자이더 빌리지라고 한때 유행을 했어요. 이거 분양할 때도 똑같이 케이프 증권이 이게 리츠로 해서 공모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연 5.2%였죠. 이번에 또 투자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런 상품이 곧바로 또 연이어서 나올 줄 모르고 그냥 그 돈 돌려받자마자 대출을 상환해버려 갖고. 근데 저희가 이 상품을 계속 강조를 하니까 혹시 또 오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희들 뭐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뭐 돈 한 푼 받았다거나 광고를 받았다거나 밥 한 끼 얻어 먹은 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 내 돈 내산 뭐 이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